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꼭 확인하세요. 60대 이상 월 20만 원 폭탄 주의. 여러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수십만 원씩 오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왜 고지서가 3배가 됐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고요? 이런 상황 지금 전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60년대생 이상 부모님, 세대 불리한 자녀가 있는 가정, 국민연금이나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어르신들, 이분들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보험료를 그냥 내고 계시면 매달 수십만 원을 손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건강보험료 제도 변경사항과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그리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정확하고 어려운 표현은 쉽게, 놓치기 쉬운 핵심은 콕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왜 바뀌었나? 올해 건강보험료 오르진 않았다는데 왜 고지서는 더 많이 나올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사실 보험료율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은 7.09%,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182%로 동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론 바뀐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같아도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바뀐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 중심 정산이 훨씬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주로 월급이나 연금 정도만 반영됐는데 이젠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 공적연금까지 전부 합산됩니다. 그리고 그 합산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 그 순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집, 소득, 심지어 주택임대 소득까지 전부 따져서 보험료가 매겨지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일부 자료엔 종합소득 1,0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3,400만 원 이하 같은 숫자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예전 기준이거나 다른 제도 기준이고요. 2025년 건강보험 기준은 단 하나, 모든 소득 합산 2천만 원 이하. 이 기준 하나로 통일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차가 크면 보험료가 더 나오는 거 아니야? 예전엔 그랬습니다. 1600cc 넘는 차는 보험료에 반영됐죠.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2024년부터 자동차는 아예 보험료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2025년에도 그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차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아직 이릅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연금 외 소득이 조금만 생겨도 보험료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그대로거든요.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고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인 분들은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선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어도 보험료가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정리하자면요. 보험료율은 그대로지만 보험료 계산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졌고 자산이나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보험료가 수십만 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궁금하실 거예요. 나는 그럼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걸까? 지금부터 그 자격이 어떻게 유지되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피부양자 자격 어떻게 상실되는가?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부모가 별다른 소득 없이 함께 살거나 부양받고 있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거의 안 내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양자 자격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 자격이 사라지는 건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었거나 재산이 너무 많아졌거나. 먼저 소득 기준부터 볼게요. 가장 핵심이 되는 숫자 연간 2천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은 바로 상실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뿐 아니라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 프리랜서 수입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소득 종류 구분 없이 모든 걸 합쳐서 1년에 2천만 원을 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300만 원 나오고
예금 이자가 800만 원 발생했다면 이미 2천을 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분은 단 1원만 수입이 생겨도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폐업을 했거나 실제로 소득이 없다는 걸 증빙하면 예외도 가능하니 이럴 땐 꼭 공단에 문의하셔야 해요.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프리랜서나 용역 활동 등은 500만 원 초과 시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부분도 많이 놓치십니다. 이제 재산 기준을 볼게요. 집이든 땅이든 보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그 가치는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자격은 무조건 상실됩니다.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라면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때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요즘처럼 집값이 올라서 나는 그냥 살고만 있는데도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분들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대 분리 문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직계가족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경우 세대 분리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나뉘게 되면 실제로 부양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공단에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생활비 송금 내역이나 진술서 같은 서류를 내지 못하면 자격이 사라지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보험료가 새롭게 산정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피부양자 자격은 내가 소득을 넘었거나 재산이 너무 많거나 세대 분리 후 부양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을 때 사라지는 거고 그 결과가 바로 수십만 원씩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냥 자녀가 나갔을 뿐인데 왜 보험료가 3배가 됐냐? 이런 일이 실제로 왜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세대 분리, 진짜 위험한 이유. 우리 딸 결혼해서 나간 것뿐인데 보험료가 왜 3배나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하소연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제도에 숨겨진 구조가 있습니다. 세대 분리 자체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하면서 주소를 따로 옮기면 부모님은 이제 같은 세대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분류되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도 자녀가 생활비를 부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걸 증명해 주세요. 이때 생활비 송금 내역, 진술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부양관계 입증에 실패한 걸로 간주되고 그 순간 자격이 날아갑니다. 자격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그 순간부터는 연금직 금융소득까지 모두 반영돼 보험료가 새로 계산됩니다. 월 2만 원 안팎 내던 분이 갑자기 월 18만 원, 20만 원씩 내는 고지서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별도 통보 없이 자동 처리된다는 것. 알림 없이 조용히 보험료만 훅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세대 분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을 때 내 보험료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건강검진 안 받으면 보험료가 더 오른다는 말, 그건 진짜 사실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진실과 오해.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보험료가 오른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벌금처럼 추가 부담이 생기진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제도에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검진을 안 받으면 일부 의료비 지원이나 암검진 쿠폰 같은 혜택은 제한될 수 있고 직장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근엔 국회에서 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자는 제도도 논의 중입니다. 아직 시행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검진을 받은 사람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험료가 오르진 않더라도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게 건강을 위해서도 제도 대비 차원에서도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3단계 실천 방법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보험료 줄이는 3단계 실천법. 이제부터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서류 없이
전화 한 통이면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 받기. 앞서 말씀드렸죠? 검진을 안 받았다고 해서 보험료가 오르진 않지만 각종 의료비 지원이나 예방검진 혜택은 줄어들 수 있고, 앞으로 제도가 바뀌면 검진을 받은 분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진을 받는 건 건강을 지키는 일일 뿐 아니라 제도 변화에 대비하는 준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577-1000번 전화하셔서 우리 동네 어디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고 신분증과 검진표 챙기시면 끝. 전날 밤 10시부터는 금식하셔야 하고 물도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 때 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예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속 나오는데도 신청을 안 하셔서 그대로 내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했거나 가게 문을 닫았거나 농사나 일거리를 그만두셨다면 그걸 증명만 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 전화하시고 퇴직 확인서, 폐업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후 조정되면 매달 수만 원씩 줄어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세 번째, 자녀와 다시 합가하면 피부양자 자격 회복 가능. 혹시 자녀와 따로 살다가 다시 한 집에 살게 되셨나요? 이럴 땐 세대 재합가 신청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자녀가 직장 가입자여야 하고 부모님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게 통과되면 보험료가 0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2개월 분납, 3개월 분납 같은 유예제도도 이용할 수 있으니 꼭 1577-1000번 건강보험공단에 상담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3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확인할 3가지 체크리스트. 지금 영상 끝나고 이 3가지만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건강보험 고지서 금액. 갑자기 오른 건 아닌지 확인하세요. 2.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1577-1000번으로 확인 가능해요. 3. 세대분리 시점과 가족관계 증빙 자료. 따로 살고 있다면 부양 입증 자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만 체크해도 보험료 수십만 원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오늘 영상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고지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게 내 노후를 지키는 작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